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캐논 유저가 소니 a7S3를 사용을 하면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캐논 유저가 사용해본 소니 a7S3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느낀 점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니 카메라의 기본 화이트 밸런스 자체가 너무나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AF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더욱이 스위블 액정과 터치는 정말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논 유저,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R5와 R6 그리고 EOS R, 그 외에도 DSLR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 본 입장에서 소니 카메라는 늘 어렵고 불편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동영상 유저 입장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스위블 액정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메뉴가 너무나도 공대생 이미지가 강력한 그런 메뉴들로 캐논 유저가 소니를 넘어와서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단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캐논 유저가 본 조금은 불편했던 점 5가지, 그리고 너무 좋아진 5가지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니 같은 경우 그립감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예로 A7R4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립감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S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열판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되지만, 그립감이 약간은 투박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손가락이 생각보다 많이 힘을 줬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캐논에 비해서 바디의 그립부 부분이 그립감이 조금 불편하다 생각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렌즈 마운트 하기가 조금은 불편하더라고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마운트 할 때 3시 방향에 렌즈를 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잡고 렌즈를 뺄 때 조금은 편하게 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니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 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7시 부분에 렌즈 빼는 버튼이 있다 보니 렌즈를 빼고 낄 때 두 손이 모자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렌즈를 짐벌을 낀 상태에서 왔다 갔다 25mm나 85mm를 오늘 촬영을 하면서 여러 번 바깥 꼈을 때마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좀 전에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렌즈를 빼고 낄 때 캐논 같은 EOS R, 그리고 EOS R5, R6, 그리고 소니 A9II 같은 경우에는요, 셔터막이 내려와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데요. A7S3 같은 경우에는 안티 더스트 기능이 조금 더 진보했다고는 하지만 셔터막이 내려가 있지 않고 CMOS가 바로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취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은 불편한 세 번째에 넣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동영상시,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와이드 초점에 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액정을 터치를 하면 내가 원하는 터치 부분에 포커스가 정확하게 잡는 것을, 포커스 포인트를 확인을 해 주었는데요. 동영상 시에서는 포커스 포인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트래킹 모드에 놓고 초점을 터치를 하게 되면 트래킹 모드는 하얀 점으로 이렇게 네모난 테두리를 쳐지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하나씩 잡았을 때는 그 포커스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이게 포커스 포인트가 보이는데 영상 촬영 시에는 이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소니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제가 못 찾은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기능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동영상 시 포커스를 내가 원하는 포인트로,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 모드에서 AF 포커스를 잡을 때 초점이 나오는 것처럼 동영상 기능이 나오는 기능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니 S3의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가격일 겁니다.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가격, 그러니까 한 430만원 정도에 출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실례로 오늘자 환율을 비교를 하자면 미국 출시가가 3,500달러 정도에 출시를 하였는데요. 환율을 계산을 하게 되면 오늘자 환율로만 계산을 했을 때
한 403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430만원, 그러니까 A7R4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3,500달러를 출시를 했고 국내 판매 금액이 430만원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번 A7S3도 아마 같은 가격 혹은 비싸봐야 450만원 안짝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깨버리고 479만원이라는 다소 조금은 높은 가격에 출시를 했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점 마지막으로 한번 넣었고요. 이제는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을 많이 사용을 해본 유저가 S3를 사용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화벨, 그리고 사진 색감, AF 포커스, 그리고 무게 등등에서 S2에 비해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5개를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죠. 첫 번째로 스위블 액정이 들어갔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시는 유저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틸트 틸업 액정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플립형 액정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위블 액정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캐논 카메라를, 그리고 파나소닉이나 올림푸스 카메라도 스위블 액정이 되는 카메라들로만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마침내 소니에서도 스위블 액정이 들어갔다는 건 정말 2번, 3번 말해도 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최고로 놀라운 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캐논 R5와 R6에서는 제가 최대 단점이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카메라 화면 뒤에 오른쪽으로 다이얼 돌리는 버튼이 있는데 그 다이얼 돌리는 버튼에 캐논 A7S3 이전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상하 좌우 버튼이 있어서 그 안에 버튼으로 DISP라든지 아니면은 화이트 밸런스 아니면 ISO 버튼 뭐 이런 기타 버튼을 내가 내 마음대로 커스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상하 좌우 버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하게 직관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R5와 R6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 버튼이 나도 모르게 계속 눌리게 되면서 캐논은 사용할 수가 없지 이러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소니 A7S3는 그 상하 좌우 버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직관적이고 간결화된 메뉴입니다. 소니 A7S3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소니와는 완벽하게 다른 소니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제가 첫 번째로 뽑는 거는 아마 당연히 이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메뉴 기능들인데요. 메뉴 기능 자체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다른 타 카메라 유저가 S3를 사용을 해도 정말 직관적으로 하나하나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마 이번 기능에서는 정말 고마운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니 카메라를 구매를 후에 금방 다시 되팔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메뉴 버튼이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세팅을 1분 전에 했던 그 기능들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어딘지 아마 정말 헷갈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소니 카메라만 사용했던 분들은 그게 크게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타 카메라를 사용하고 그리고 소니 카메라를 넘어온 분이라면 정말 크게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메뉴의 간결화는 이번 S3의 최고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메뉴의 이번에 간결화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소니가 정말 친절해졌어요. 좀 전에 아까 메뉴도 정말 소비자 인터페이스에 맞게 간결하게 그 메뉴를 나눠놨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촬영하는 메뉴가 422 10비트인지 422 8비트인지 아니면 지금 AF-S인지 C인지 이런 모든 기능들을 액정에 인포 기능에 모든 걸 다 넣어줬다는 겁니다. 정말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아마 우리 소니가 달라졌어요. 우리 소니가 너무 친절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소니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촬영하는 유저 입장에서 문과적인 회사인 것처럼 정말 친절하게 메뉴가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S3를 사용하면서 정말 좋아졌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심히 크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픽스로 촬영을 하시는 유저분들도 많지만 짐벌을 이용해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캐논 R5와 R6 그리고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렌즈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영상 위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해서 그런 건데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EF 렌즈들이 정말 네이티브 렌즈처럼 EOS R에 아답타를 켜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짐벌을 이용할 때 보면은 아답타의 두께와 그리고 렌즈 때문에 기존에 무거웠던 EF 렌즈들이 짐벌을 이용하게 되면 더 무겁게, 그러니까 무게 중심추가 앞으로 더 가기 때문에 더 중심을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로닌 SC가 최대 무게 하중이 3kg지만 앞에 무게가 더 나가게 되면 3kg가 아니라 2kg만 조금 넘어도 SC로는 짐벌 촬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R5와 R6 그리고 EOS R의 가장 큰 단점, 영상 촬영할 때 단점은 뭐냐면 아답터를 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네이티브 렌즈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렌즈의 종류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고작해야 삼양 RF 14mm 정도밖에 없는데요. 영상 촬영을 하실 때 가장 좋은 짐벌의 화각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mm, 24mm, 28mm 그리고 조금은 아쉽지만 35mm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논 EOS R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고작해야 가벼운 짐벌에 올리기 좋은 렌즈는 35mm 1.8 RF 렌즈 그리고 서드파티로는 삼양 14mm 밖에 없는데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론 20mm, 24mm, 삼양 렌즈 14mm, 18mm, 24mm, 35mm 그리고 시그마 렌즈들 뿐만 아니라 네이티브 소니 렌즈로 20mm, 24mm, 28mm 그리고 35mm를 다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짐벌에 최적화된 렌즈들이 정말 많이 무수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짐벌 촬영 그리고 영상 촬영을 할 때 제가 소니 S3를 사용해 본 입장에서 굳이 S3 뿐만 아니라 A7C라든지 6400, 6600 혹은 A7M3 아니면 A7S3 같은 그런 계열로 영상 촬영 그리고 짐벌 촬영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캐논의 광각 단렌즈 가벼운 렌즈들이 출시 안 된 입장에서 소니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S3 카메라는 이런 것 같습니다. 1600cc 그리고 2000cc의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가 어느 날 제네시스 풀옵션 3800cc 자동차를 한번 렌트를 해서 한번 제가 자동차를 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직 제가 100km를 밟아도 아직 남아도는 힘, 대용량 cc에서 남아도는 그런 힘을 이번 S3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차고 넘칠 정도의 최고의 스펙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많이 있다는 장점. 마지막으로 안정된 화벨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룩으로 영상 촬영의 룩, S로그를 사용하기 힘든 저 같은 초보 그리고 중급자 유저분들에게는 전문가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많은 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정말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며칠간 써본 S3 카메라는 아마 당분간 2020년 4K 카메라 DSLR 혹은 미러리스 시장에서 큰 레볼루션, 그러니까 혁신적인 카메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거나 혹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